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한 편의 영화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이 시대를 살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초대 손님 나오셨어요. 홍익대학교에서 영상영화를 공부하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8월 중순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좀 오랜만에 또 가족 모두가 함께 감상하실 수 있는 유쾌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 편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려동물의 시각에서 그린 영화인데요. 영화 레오라는 영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뭐 방학 이제 끝난 학생들도 있고 아직 방학인 학생들도 있는데 아마 가족끼리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방학의 마무리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독 소개해 주세요. 네, 감독은 로버트 스미걸이라고 하는 감독이고요. 1985년부터 미국 TV 코미디 시리즈에서 활동을 시작한 감독입니다. 주로 코미디 시리즈와 영화에서 작가로서 활동을 해왔고요. 특히 애덤 샌들러라는 배우와 친분이 깊어서 애덤 샌들러가 주연한 여러 영화들의 각본을 맡거나 또 연출을 하기도 했던 감독입니다. 몬스터 호텔 시리즈가 있고요. 또 조한 이런 작품들이 이 애덤 샌들러와 함께 작업한 작품들이고 또 오늘 소개드리는 레오의 주인공 도마뱀이죠. 그 레오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또 애덤 샌들러이기도 합니다. 애덤 샌들러는 많은 분들 잘 아시는 배우이지만 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코미디 배우이자 연출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애덤 샌들러가 출연하는 작품은 웬만하면 또 모두 흥행에 성공한다는 그런 흥행 보증 수표이기도 한데 대표작으로는 뭐 펀치 드렁크 러브, 또 첫 키스만 50번째, 클릭, 레인 오버미, 언컷 잼스 이런 작품들이 한국 분들도 많이 알려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 영화 중에는 첫 키스만 50번째 이거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드류 베리모어랑 둘이 이제 주연을 하는 영화인데요. 이게 이제 그 기억 상실에 매일매일 걸리는 여성을 사랑하는 남자 얘기인데 하와이가 배경이거든요. 또 아름답게 그려진 작품인데 좋았어요. 애덤 샌들러. 작품을 고르는 눈이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언컷 잼스라는 작품을 되게 감명 깊게 봤고 가장 좀 연기가 무르익었을 때 또 촬영한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이제 목소리 연기만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애덤 샌들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하다. 도마뱀 연기까지. 목소리로만. 맞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로버트 스미걸 감독의 영화 레오 소개합니다. 줄거리 제가 소개할게요. 영화의 주인공 말하는 도마뱀 레오는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살고 있죠. 무려 74년의 세월을 살아온 레오는 자신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케이지 밖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보고 싶은데요. 때마침 학교에 새로 부임해온 임시교사 덕에 주말마다 학생들을 따라 그들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레오는 반 친구들 하나하나의 고민을 진지한 자세로 상담해주며 말하는 도마뱀, 진정한 친구 레오로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레오의 세상 탈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재미와 감동, 우정과 사랑을 함께 느끼게 해주는 가족 영화, 애니메이션 레오였습니다. 네, 레오 오늘 영화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 반려 도마뱀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요. 이 도마뱀이라고 설정한 것도 굉장히 재밌고 아이들 면면이 굉장히 또 유쾌하고 그런 영화인데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네, 영화가 소개하는 배경이 포트 마이어스 초등학교를 배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열고 시작을 하는데, 이 포트 마이어스라는 곳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도시이죠. 가장 남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많은 미국인들이 또 은퇴 후에 살기를 희망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트 마이어스 해변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평화롭고 좀 비교적 물가가 저렴한 동네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에버글레이즈라고 하는 지명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 지명이 도마뱀 레오가 태어난 곳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리워하는 그런 파라다이스와 같은 공간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있는 곳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 보호구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곳에는 미시시피 악어, 그리고 아메리카 악어와 같은 악어류들, 그리고 한 160여 마리 정도의 퓨마가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뿐 아니라 영화의 주인공 레오와 같은 종인 투아타라라고 하는 파충류가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종의 이름이군요. 네, 그래서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 보호구역이고요. 이 투아타라라는 동물이 좀 되게 신기한 동물인데, 뱀과 도마뱀 그 사이에 있는 좀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를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동물이기도 하고, 또 여느 도마뱀들처럼 꼬리가 잘려도 다시 재생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게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한편 학급 아이들이 이 반대항전에서 1등을 하면 가게 되는 매직랜드 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매직 킹덤 파크라는 그 테마파크를 반영을 해서 만든 장소인 것 같아요. 이 테마파크가 디즈랜드 계열의 테마파크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이지만 굉장히 현실에 기반을 둔 네, 현실적 배경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옮겼는데, 그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쓰고 있는 전자기기라든지 뭐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애들을 케어하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쓰이는 부분을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또 서로 스마트폰으로 많이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딱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낯설긴 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때는 뭐 이런 건 없었고, 막 드론이 다니면서 뭐 위험할까봐 막 애들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굉장히 좀 신기한 세계더라고요. 또 엄마의 어떤 과보호를 드론을 통해서 또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 영화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해석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영화는 말하는 파충류죠. 레오라는 파충류가 초등학교 졸업반 아이들의 삶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74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삶의 지혜들을 하나씩 알려주는 것으로 이제 흘러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 반려동물 레오를 맡아야 한다는 임시 담임 선생님의 권고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레오를 집에서 돌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레오가 각자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과 질문들을 좀 들여다보고 또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쉴 새 없이 막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아이, 그래서 많이 떠들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진실된 소통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떠니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좀 잘 들어보라는 거죠. 네. 진실된 소통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어른의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아이는 이제 드론이 계속 옆에 따라다니는 아이인데, 이 엄마의 과보호를 받으면서 숨막히게 잘하고 있는 그런 아이에게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통제하는 이 드론을 물리치고 아이답게 좀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부유하지만 아주 허세 가득한 부모님을 둔 아이인데, 너의 삶이 경제적 풍요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너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폭력적이고 과격한 그런 유급생 남자아이에게는 그 마음에 숨겨진 어떤 어린아이의 두려움을 꺼내서 위로해주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소극적으로 외롭게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에게는 친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따뜻한 품으로 돌봐주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급기야 이 임시 담임으로 학급을 맡게 된 멜킨 선생님도 있죠. 이 선생님도 한때는 이 초등학교의 학생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도 아이였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그 마음속에 있던 어떤 공허함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을 다독여주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아이들에게 레오가 좀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은
바로 너는 존재 그대로 특별하다. 그리고 존재 그대로 소중하다. 이런 메시지이겠는데요. 어른들이 좀 제대로 들려주지 못하는 그 이야기들을 반려동물 레오의 입을 통해서 들려줌으로써 영화를 보는 아이들은 어떤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평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아서 마땅한 존재이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게 되는 영화이기도 하고, 함께 영화를 보는 어른들도 좀 우리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 레오가 태어난 공간인 에버글레이즈라고 하는 이 습지 보호구역 공간을 배경으로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투아타라라고 하는 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파충류를 영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라는 것도 이게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 있겠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좀 소중한 생명들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그 반려 어떤 동물을 키우면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도마뱀으로 설정이 돼 있긴 하지만 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좀 아이들에게 필요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언제나 나를 좀 환영해주고 또 존재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를 또 반려동물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좀 높은 기대치를 갖고 네네.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뭐 사실 또 어른의 생각과 아이 생각은 많이 다르니까 네네. 그걸 중간에서 이렇게 잘 조율해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담 샌들러라고 하니까 연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할아버지 배우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물론 또 지금도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도마뱀의 이 턱살 흔들거린 턱살까지 뭔가 목소리를 표현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그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나이 때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면 그래 저런 네.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도 조카나 이렇게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조카가 딱 지금 이제 요 맘때 들어가는 진입하는 아이여서 딱 비슷했던 것 같고, 뭐 휴대폰 가지고 장난치는 거나 또 어떤 외모에 신경 쓰는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것도.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것은 초등학교 이제 주인공 친구들은 고학년이라서 이제 졸업반이라서 인간으로 그려지는데 그 밑에 이제 막 들어온 이제 막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거의 뭐 이제 약간 동그라미 같이 그냥 동그라미, 그리고 전혀 의식이 없는 막 어디 부딪히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그려지는 것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그 학창 시절에 선생님의 모습도 좀 떠오르고 좀 이런 선생님이 있었지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나오는 그 멜킨 선생님은 조금 무섭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풍채도 크시고 이런 선생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 수학 교사 여성분이셨는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네. 너무 무서워서 제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핑계입니다만. 주로 수학 선생님들이 무서우시죠. 저도 같은 선생님이시냐. 수학 선생님 무서우셨어요? 네. 그렇구나. 굉장히 그 아이들 훈육을 좀 따끔하게 하시고 그래서 좀 피해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학창 시절을 좀 떠올려 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유쾌한 영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 레오와 함께 좀 주님의 형상 만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레오의 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죠. 바로 너는 존재 그대로 소중하다, 가치롭단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이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영화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처럼 어떤 점수나 평판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뭐 명예나 재산과 같은 또 많은 어른들이 집착하고 매여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참 기적적이고 소중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레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You are special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서 마음에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You are special이라는 말이 너 정말 잘났어, 너 이런 교만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너는 너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맞습니다. 내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
것을 벗어나도 너는 소중한 존재야라는 거를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부유한 환경에 자란 아이에게 첫 번째로 해주는 말이 너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게 좀 또 반대적인 의미인데 이제 너가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 존재 때문에 특별하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했던 말인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 영화 속에서 좀 어른들은 조금 그 안타깝잖아요. 모습이 뭐 자기의 그 직업을 막 드러내면서 이제 나는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자녀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모습을 보인다든지 부끄러운 그런 얼굴들도 나오더라고요. 대우라는 것도 되게 좀 이렇게 재밌었던 게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시간을 더 줘요. 자, 어린이적 마인드죠. 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재밌었어요. 자, 레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기를 추천합니다. 함께 만나봤고요. 우리 강원중 사무국장님은 다음 주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